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공계 대학원에서 여자 대학원생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채널 통계를 보니까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채널 지금 10,000명이 넘잖아요. 근데 30%가 여성이에요. 3,000명이 넘습니다. 이 채널에. 근데 사실 제가 공대를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데도 이렇게 그 여성분들의 구독자가 많다는 얘기는 제가 그만큼 뭔가 성차별적인 발언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쵸? 인정? 그죠? 그래서 일단은 채널에 여성 구독자분이 많아지는 관계로 여성 대학원생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대 미국 문화도 그렇고 한국 문화도 그렇고 이 급격하게 좌파 진보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 페미니스트 운동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이 미국의 이 여성 페미니스트들과 한국의 여성 페미니스트들의 그 움직임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도 그 전통적으로 가부장제였어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미국도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의 사회였거든요. 그 이유는 한국을 지배하고 있던 아시아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교가 가부장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는 남성 위주의 사회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미국도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한 국가이기 때문에 성경도 보면 남성 위주의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 다 가부장제예요. 유교나 기독교나. 근데 그 성향이 다릅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남자가 기본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게 기독교적인 가부장제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부장제에서는 남성이 가장이 되고 그 아내인 여성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이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미덕입니다. 그런데 유교 사회에서는 남자가 가부장인 건 맞는데 그 여성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아이 키우고 뭐 음식 해주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여성이 희생을 당해요. 그러니까 전통 사회에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여성이 희생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 아낌을 받거든요. 그게 미국의 전통 사회인데 한국의 전통 사회는 여성의 희생을 요구해 왔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한이 되게 많아요. 한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좌파 진보 운동이 일어나죠. 미국에서 좌파라는 거는 반기독교적인 운동입니다. 그게 미국의 좌파 진보 운동이에요. 미국의 그 전통적인 사상인 성경적 가치관을 보수 우파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그 반대하는 게 진보 좌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진보 좌파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남성이 그 가부장제라는 거를, 그 여성이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그 레이디 퍼스트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왔을 때는 레이디 퍼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남자들이 이제 여성이 있으면 항상 자리를 양보해주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데서 뭐 쇼핑을 하고 있다가
자기가 나가려고 하는데 반대쪽에서 여성이 오면은 남성이 먼저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뭐 데이트할 때도 뭐 여성한테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특히 회사에서 일할 때나 뭐 연구할 때도 여성들한테 먼저 실험하라고 하고, 그 레이디 퍼스트 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레이디 퍼스트 정신은 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당신보다 약한 사람들,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양보해주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기독교 정신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디 퍼스트는 이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반성경적인 가치관의 좌파진보 운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좌파진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레이디 퍼스트 하지 말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좌파 여성들은 레이디 퍼스트 싫어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교차로에서 뭐 운전할 때 뭐 스탑 사인 있는 데서 저쪽에서 여성 운전자가 있어서 먼저 가십시오 하면 싫어해요. 저쪽에서 그 여자들이 네가 먼저 가 하면 손가락 까딱까딱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자인 내가 약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약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강자가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적인 문화인데 이거에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백화점 같은 데서 여성이 뒤에 따라오고 있어서 문을 열어줬다. 그러면 요즘 현대 여성들은 그냥 그거 싫다, 노 땡스 하면서 지나갑니다. 이게 좌파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싫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 여성 입장으로 봤을 때 좋을 것 같거든요. 좋을 것 같은데 도와주면 좋잖아요. 근데 요즘 미국 여성들은 남성이 호의를 베풀고 뭐 문을 열어주거나 뭐 먼저 가세요 양보해 주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죠. 남녀 차이를 두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좌파 진보 운동이 미국에서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차별할 거 없이 똑같이 그냥 인간으로서 반띵하자가 미국의 좌파 진보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교 사상 때문에 온 그 악패습이 굉장히 많은데 뭐냐면 남녀 7세 부동속이라고 해서 남자 여자가 7살이 되면은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 뭐 이런 유교 사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에 남자 고등학교가 있고 여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남자 중학교가 있고 여자 중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는 다 남녀공학이긴 한데, 그래서 여중 여고 나오고 이러신 분들은 진짜 힘들어요. 그 제가 봤을 때 최악의 사람은 여중 여고 여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평소에 남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격이 남자들하고 교류하는 게 힘들어져 버려요. 그러면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에만 존재하는 이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그리고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여대, 이런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남녀는 어렸을 때부터 어울리면서 살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여학생들하고 같이 서클 활동도 하고 같이 뭐 이렇게 뭐 축제도 준비하고 뭐 그러면서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이렇게 눈 맞아서 사귀는 애들도 있고,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동창끼리 결혼한 애들도 많아요. 이게 사실 좋은 거거든요. 좋은 겁니다. 근데 유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녀가 어울리는 거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유교가 그런 건 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녀가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한국의 남녀 관계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게 유교 때문이라는 거죠. 남녀 칠세 부동속.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여대. 요 시스템이 이 남녀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여성분들은 여자들만 있는 그런 곳에 가면은 본인의 미래에 안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엔 남자 반, 여자 반 있기 때문에 같이 지낼 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들만 있는 그런 조직에서 공부를 하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남녀 간에 이렇게 벽이 있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안에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전통적으로 유교가 남성적인 가부장제 역할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남성적인 가부장제인 유교는 우성향이 아니에요. 유교는 좌성향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남성적인 가부장제는 이건 우성향적인 가부장제거든요. 근데 유교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제는 좌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가져왔던 보수라는 개념, 우파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게 미국에서 온 개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걸 건국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의 이씨조선의 왕손이에요. 알고 있나요? 학교에서 이거 거의 안 가르칠걸요? 이승만 대통령 족보 까보면 양녕대군의 반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왕족이에요. 이씨조선의 왕족이에요. 물론 직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반계예요. 그러니까 왕위 계열 순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국 근현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선의 임금제도가 굉장히 잘못된 제도라는 걸 깨닫고 조선의 임금제도를 없애는 운동을 했었어요. 조선 구한 말에. 그래서 고종 황제한테 찍혀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한성 감옥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5년 반 정도 사형수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성경을 깨우치고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석방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치학 박사를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치계에서 생활하시면서 미국의 정치계를 구워 삶아가지고 미국을 움직이게 해서 아시아의 미국적인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미국적인 시스템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미국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양당제가 있잖아요. 좌파 우파를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있는 거죠. 이게 미국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미국적인 시스템의 좌파의 정의, 우파의 정의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파는요, 성경적이면 우파예요. 항상 말하죠, 제가.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입니다. 컨저버티브. 반성경적이면 좌파야.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 반성경주의, 인본주의, 그런 게 다 진보예요. 리버럴. 아시겠죠? 근데 이게 좌파든 우파든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본인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 엄마한테 교회 안 가면 엄마가 회초리를 때렸다. 그거는 엄마가 성경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초리 때리고 교회 안 가면 회초리 때리고 이거는 유교예요. 유교적 가치관을 못 버리고 유교의 시선으로 사람을 이렇게 기독교를 바라봤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 유독교라고 보면 돼요. 유교 플러스 기독교의 믹스된 형태. 어디가 유교이고 어디가 기독교인지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성경은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죽은 다음에
본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본인이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인데 안타깝게 한국의 전통 사상인 유교는 좌파적인 사상이에요. 좌파, 반성경적이에요. 유교랑 그 성경이랑 경전을 비교해보면 반성경적인 거예요. 유교는 좌파입니다. 근데 한국 여성들이 유교를 보수라고 인식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좌우를 구분을 못해요. 유교는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이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살면서 너무 힘들었던 그 이유가 유교가 가지고 있는 좌성향 때문이에요. 그러면 한국 여성들은 유교가 너무 힘들었다면, 그게 너무 한 맺혔다면 뭐가 돼야 되죠? 그거에 반대하려면 우파 보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좌우를 구분 못한다니까요. 왜냐면 성경적이면 우파고 반성경적이면 좌파라는 거를, 이거는 뭐가 말하고 있는 개념이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 근현대사에서 이 대통령들이 기독교를 열심히 믿었던 대통령이 거의 없어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외에는 기독교를 열심히 믿었던 대통령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 다음 대통령이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집권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우파라고 하지만 사실 했던 일들이 좌파적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막 한국의 우파 정치인들이 맨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을 막 찬양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파가 아니라니까요. 좌파예요. 좌파적인 업적을 많이 남기셨어요. 뭐 예를 들면 전국민 의료 건강보험 제도 같은 거, 이런 거 매우 좌파적인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입니다. 의료 민영화가 우파적인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국가적으로 뭔가 실행했던 정책들이 되게 많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절대 우파적이지 않아요. 즉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박정희 대통령 종교도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았었고요. 아시겠죠? 하지만 왜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파라고 생각했냐면 공산당 멸공은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거는 사실 본인의 권력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한 거고 그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로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파라고 하는 거는 큰 착각입니다.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이렇게 미국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 정치 개념을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한국에 정확하게 구현했던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있기 전에는 정권이라는 거는 복종해야 되는 대상으로만 봤어요. 한반도 사람들은 조선의 왕에게 복종했었고 그 후에 일제시대 때는 총독부에게 복종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치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가져온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가져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알려줘 놨더니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유교를 믿었었기 때문에 이 좌성향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공산당이 될 뻔하자 하니까 그때 그 군사적 정권이 나타나서 공산당을 막 때려잡으면서 이제 그 반공 열풍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군사 정권을 우파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파는 성경적인 게 우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군사적 정권은 우파적인 게 전혀 없어요.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국가 사회주의나 뭔가 이게 전체주의가 나타나는 건 다 좌성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걸 너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육이 그래서 잘못됐어요.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교는 좌성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이 유교의 좌성향이 너무 싫었으면 그 성경적 우파, 성경적 보수적인 사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교적 좌성향을 거부하면서 그 서양의 페미니즘을 배워온 유학파 여성들이 그거를 어떻게 주도하냐면 그 한국 사회를 더 좌성향으로 돌리는 급진 좌파로 페미니스트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페미니스트는 미국의 페미니스트보다 더 극좌파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이 유교적인 가치관이 그렇게 싫었으면은 유교가 좌파니까 기독교적인 우파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유교적인 좌파에 반대하느라 더 강력한 좌드라이브를 걸어버리니까 한국의 이 페미니스트적인 운동이 굉장히 급진 좌파로 가게 되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좌우를 구분 못합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하여튼 그래서 이 한국의 그 유교적인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여대 문화에다가 플러스 좌우를 구분 못하는 그 한국의 문화 때문에 한국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급진 좌파가 돼가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좌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문화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남녀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 여성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여성들은 이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가 되거나 아니면 여중 여고 여대를 나온 혹은 여중 여고 뭐 그 일반 4년제를 나왔다 하더라도 여중 여고를 나오신 분은 너무 얌전한 성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고 아주 얌전하거나 아주 폭력적인 여성,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극단적인 성격이 나타납니다. 동양 특히 한국인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반면에 미국 여성들은 여중 여고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하고 항상 이렇게 어울리기 때문에 그 대학원에서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학원에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을 보냈는데 랩에서 보면 특히 백인 여학생들 보면은 굉장히 남학생들하고 잘 어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시면서 랩 생활하면서 남녀 갈등 같은 거를 거의 못 느껴봤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공대 쪽에는 남자들이 유독 많아요. 거의 한국은 90몇 퍼센트 정도 비율로 남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한국에서 공대를 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좀 외톨이가 될 수 있어요. 외톨이가. 그래서 남자 대학원생들과 이 좋은 관계를 못 맺고 막 그런 경우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몇 번 봤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막 기독교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해주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 남자들이 오히려 유교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여성 위에 좀 군림하려 하고 우리 남자니까 하면서 여자들한테 또 큰 소리 치려 하니까 한국에서 공대 여자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힘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외모가 되시고 좀 예쁜 여성들은 또 남자들이 우리 공대의 꽃이다 하면서 막 또 떠받들어 주는데 또 그렇게 남자한테 인기가 많지 않은 여자들은 또 한국에서는 공대 생활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 한국 여성들이 이 공대 같은 그 남자들만 있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 여성들이 이공계에서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되게 싸납고 폭력적인 쌈딱 같은 여자가 되는 거를 결국엔 살아남고자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보잖아요. 미국의 여성들은 공대에서 박사나 석사를 해도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여성적인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 하시고 공대 쪽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기가 세고 굉장히
이렇게 전투적이고 막 쌈딱처럼 변합니다.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적인 가치관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좀 여성분들이 성경을 좀 읽으시고, 내가 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거를 좀 깨달으시면서 남성분들과 지내면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특유의 기본적으로 유교 사회에서 남성들한테 받았던 깊은 상처를 바탕으로 이 남성들과 싸우자는 전투 모드로 나가게 되면은 이게 급진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급진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남성들과 관계가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사회가 남녀 관계가 건강한 이유는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 그래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본성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성이 사회 주체가 돼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늘 돌봐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존재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이 잘 지켜지면은 이 남녀 갈등이 해결되고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도 성경적 가치관에 반대하는 좌파 진보 여성들이 나타나면서 미국도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회 문제의 원인은 반성경적인 좌파 진보 운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좌파들이 왜 모순적이냐면, 좌파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좌파 진보적으로 나가야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좌파 진보적으로 나갈 때 사회는 더 어려워지고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더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남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근본 원인은 좌파 진보 때문입니다. 원래 한국의 유교 사회가 좌파 진보적인 사회인데, 거기다가 서양에서 공부하고 온 한국인 여성들이 미국에 가서 보수 우파적인 기독교 정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성경에 반대하는 좌파 진보 여성들의 좌파 진보를 배워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회가 원래 좌파인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동양식 유교적 좌파에다가 미국의 서양식 좌파를 가서 이렇게 더하니까 결국엔 휘발유에다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활활 타오르는 거죠, 좌파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sorry. 예. 방금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정말로 빈 휴게실에서 혼자 이 방송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한 후진국에서 온 외국인 여성분이 노크도 안 하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흔하게 겪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보수 우파적인 가정에서 자란 여성들은 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누군가 있는 휴게실에 들어갈 때는 밖에서 똑똑하면서 excuse me 합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이제 문을 열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좀 써야 될 일이 있는데 혹시 제가 좀 사용할 수 있을까? 아주 공손하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면 저도 사실 뭐 이런 녹음 같은 거는 딴 데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녹음을 스탑하고 예 쓰십시오 하고 저는 나가서 또 다른 조용한 곳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내가 여기 지금 불을 켜놓고 휴게실 밖에서 이제 그 사람이 있다는 실루엣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노크도 안 하고 벌컥 문 열고 나 써야 되니까 나가라, 뭐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굉장히 좌파 여성들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왜냐면 저 사람이 나고 자란 저 후진국의 특징은 굉장히 남성이 폭력적으로 여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게 후진국 특징입니다.
남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힘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억압하는 문화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 후진국 출신 여성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매너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몸으로 들이미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녀 갈등이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는 유교적 질서가 있을 때는 이 남성들이 워낙 여성들을 이렇게 억압을 해왔기 때문에 여자들이 찍소리 못하고 이렇게 참고 있다가 이제 좀 근대화가 되면서 이제 그 뭐랄까 표현의 자유도 좀 생기고 그런 틈을 타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면서 남자들에게 대항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고 있는 게 한국 문화라는 거죠. 즉 좌파에 대항하기 위한 더 강력한 좌파가 일어나고 있는 게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유교 중심적인 남성 중심적인 좌파에서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여성 중심적인 강력한 페미니즘이 일어나고 있는 게 한국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 문화가 이렇게 남녀 갈등이 심해지는 근본 원인이 뭐냐면 남자도 좌파고 여자도 좌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서로 분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좌파는 항상 분열합니다. 좌파의 적은 항상 좌파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미국의 보수 사회 같은 경우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에게 레이디 퍼스트를 합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니까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여성에게 더 보호해주고 챙겨주고 양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보수적인 우파적인 가정에서 자란 여성들은 이런 남성들의 호의에 매우 감사해하고 그리고 여성들도 굉장히 공손하고 매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보수 사회는 굉장히 공손하고 질서가 있고 잘 연합돼 있어요. 남녀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남녀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좌성향들 간의 극단적인 대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그 카오스가 한국에 생겨났고 남녀 갈등이 극에 달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이면 우파,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보수입니다. 그게 컨저버티브의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반대하는 것이 좌파고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는 게 진보예요. 그게 리버럴이에요. 그러니까 보수가 진보가 뭔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어떻게 인식하냐면 과거의 유교적인 질서가 보수고 진보는 그 과거의 잘못된 유교를 바로잡는 거니까 정의로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개념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좌파와 우파를 굉장히 왜곡시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좌파 우파가 들어온 거는 미국이라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들어온 좌파 우파가 도대체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좌파 우파 양당제가 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의 학교나 미디어에서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미국에 살아봐야지만 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미국에 특히 유학 가려고 하는 그 여학우들은 우파와 좌파가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스탠스는 보수 우파적인 컬처예요. 가면은 남자들이 뭐 랩에서 레이디 퍼스트 해주고 여성 먼저 챙겨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훨씬 많은 게 보수 우파예요. 아시겠죠? 오히려 좌파 진보 가면은 그 미국에서 그 한국인 그 여학생들이 더 불리해요. 왜냐면 좌파는 뭐냐면 남녀 차이 두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그거를 반발하기 위해서 반기독교인들이 계속 만들고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한국인 여학생이 좌파 진보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더 손해 보는 거야. 더 손해 봅니다. 남자들이 뭐 안 도와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여성분들이 유학을 가서 이공계에서 뭐 연구를 하거나 지도 교수를 선정할 때 보수 우파적인 컬처 속에서 자기가 뭔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